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심리TV 심리 전문가 이정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죠. 제가 아마 작년 초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려서 작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고생 좀 했네요. 네. 그리고 또 코비고비 잘 넘기고 네, 2023년 새해 여러분들과 다시 심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다시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그 사이 또 조금씩 구독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0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1000명이 되면 모든 분들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공을 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 좀 더 제 영상 좀 옆에 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안내 나중에 다 따로 해드리고요. 자, 오늘 새해 첫 영상인데 무슨 내용 할까? 네, 오늘 제목이 참 거시기하죠? 네, 제목이 우리는 비루하고 우리는 비루하고 별거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영상을 나누려고 해요. 아니 왜 처음부터 제목이 있다고냐. 뭐 있다고 해요. 좀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네,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예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이 얘기를 듣고서 좀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네. 뭐 이야기는 가능한 짧게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좀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상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나는 별거 없고 별 볼 일 없고 비루한 사람이다. 이게 왜 나를 자유롭게 할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자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비난도 많이 하시고 판단도 많이 하시고 본인은 굉장히 좀 별 볼 일 없거나 별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참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별거 없고 니도 별거 없고 우리 모두 다 별거 없다. 이러면 좀 나아요. 근데 꼭 소수의 별거 있는 사람들을 정해놔요. 예, 각자의 살아온 스토리, 서사에 따라서 몇 명은 별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은영 박사님이 될 수도 있고 각자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연예인 누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누구.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한 것 같아. 저 사람은 거의 이상향에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또 소수의 몇 명을 구분을 지어요. 별거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이상향, 나의 이상향, 나의 롤모델, 내가 가야 할 길, 이렇게 정해놓고 반대로 나는 되게 별거 없고 또 나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사람들, 쟤네도 다 별거 없어.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구분 짓고 판단하면서 거기서 불행한 생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은 나는 별거 없다.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는 별거 없고 몇 명은 별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다그치죠. 나는 별거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나 부족하니까 나 저런 사람이 돼야 돼. 혹은 저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한참 그거를 증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SNS죠. 네, 저는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요즘 인스타도 젊은 세대들은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 보세요. 페이스북 보세요. 맨날 자랑질해요. 네. 나 이렇게 이뻐. 나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이렇게 누리고 살아 하면서 본인이 별거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증명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는단 말이에요. 그거에 반대는 내가 되게 별거 없고 그래서 별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나 별거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 별거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그 별거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각각의 사람마다 본인의 서사에 따라서 좀 이상향이 모습이 달라요. 자, 그럼 이 모습은 어디서 결정이 되냐? 네, 항상 뿌리는 가족, 네, 가족입니다. 특히 내 부모가 강조했던 가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그렇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상향으로 정해요. 그래서 가족마다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절약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부분에선 절약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약간 낭비에 가까우신 분들이라 그렇게 절약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집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절약하고 이러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빠가 강조를 했던 게 성실한 거, 열심히 사는 걸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제가 1월 1일 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아버지께서 50이 다 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네, 열심히 살아라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보자도 아니고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강요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한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근데 저는 열심히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돈 세는데 열심히 삶을 살아볼게요 라고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집에서는 중요한 가치가 성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가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내면화를 하게 되면 나는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지 않을 땐 끊임없이 자책을 하고 죄책감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별거 있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은 정말 천하의 몹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족마다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집안에서는 굉장히 절약을 강조를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준에서 낭비한다 싶으면 아이들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이제 혼을 내죠.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조금이라도 그 가정의 기준에서 남들이 볼 때 저 정도도 어마어마하게 절약하는 건데 자신의 가족의 기준에서 이게 낭비다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자신을 비난을 하고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 부모가 중요시했던 가치가 계속 나는 그거를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막 나를 계속 괴롭히는, 네,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또 정직도 중요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협박을 좀 잘하셨는데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거짓말을 하면 빨개 벗겨서 내쫓을 거라고 그런 협박을 좀 하셨어요. 네, 부모님들 협박 잘 하시죠? 자녀들을 다루기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짓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올고준 인생. 그래서 막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진실만 말한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뻥튀기 해서 얘기하네? 막 이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한동안 그런 세월을 살아왔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게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 가족 내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잘 따르거나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뭐 돈을, 그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부지런 될 수도 있고 검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 굉장히 중요시하는, 고학력자가 많은 집안일수록 공부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둬서 자녀들이 공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요. 예,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인간은 정말 가치가 부족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집안에서는. 예. 그리고 뭐 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안에서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별거 있는 사람이고 돈을 못 벌면 되게 별거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집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 팀. 죽을 때까지 한 팀이 어딨어요. 살다 보면 또 바뀌고 저 사람이 맞았는데 몇 년 지나니까 나랑 안 맞아서 빠이빠이 할 수도 있고. 근데 막 끝까지 의리, 끝까지 뭐 정절 막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강조하는 집안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그걸 받아들인 이상은 그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 가치로 여기게 돼요. 그래서 그 중요시하는 가치에 반대되는 모습들은 그 가족 내에서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하면은 굉장히 정말 큰 죄를 짓는 사람으로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아온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사람이. 물론 거짓말을 하기도 살다 보면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가치 부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돼 있는 삶을 살아온 거죠. 그래서 각 가정에 따라서 뭐 정직하지 않다던가 게으르다던가 낭비한다던가 이런 거는
그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 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 반대에 부모님이 강조했던 모습만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숨이 막히죠. 예.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내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가치겠죠. 강조됐던 그 가치들만 나는 따르고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모습들은 계속 부정하고, 예. 그리고 억압하고, 그건 나의 모습이 아니야라고 내보내 버리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거 있는 사람, 별거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때로는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나는 게으른 모습도 나의 모습이고 나는 정직하기도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할 줄도 아는 사람이고 거짓말을 해도 되고 그리고 검소하기도 하지만 낭비하는 것도 나의 모습이고 그리고 청결하기도 하지만 지저분한 것도 내 모습이고 정직하기도 하지만 속일 수도 있고 나는 선하기도 하지만 특히 선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제가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살아오려고 뭐 그렇게 착하려고 나는 선하고 착하기도 하지만 나는 사악한 모습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아하고 고귀하기도 하지만 나는 굉장히 천박하기도 하고 속물스럽기도 한 것도 나의 모습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모습들을 다 통합을 해서 그게 다 내 모습이고 나는 뭐 고귀하고 절약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굉장히 별거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런 생각에 갇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인데 그렇지 않은 별거 없는 내 모습 이렇게 정의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서 너무나 그냥 우리 다 똑같아요.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뭐 대단해요?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다 별거 없어요. 우리 선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악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뭐 절약하기도 하지만 또 낭비도 하고 이 모든 게 우아하기도 하고 고상하기도 하지만 천박하고 속물 있고 막 그 속으로 막 불륜 바람 별의별 생각 다 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별거 아닌 사람들이야. 그게 다 너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통합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가족 내에서 인정받았던 중요시했던 그 가치들만 내 모습이어야 되고 그거를 가진 사람이 별거 있는 사람이고 그 외에 막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고 불행한 거예요. 나는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고귀하기도 하지만 정말 천박하기도 하고 속물스럽고 별의별 모습이 다 있다는 거를 내가 그냥 그게 내 모습이고 그래서 나 별거 아닌 사람이야. 내가 왜 굳이 별거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내가 막 우아해야 되고 고상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냥 다 벗어나서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천박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속물스러울 수도 있고 나 돈 좋아해 라고 받아들이고 표현하고 서로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특별히 별거 있는 대단한 사람 없다는 거를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편해지고 우리의 굳고 억압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이걸 알게 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확 자유로워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들음으로써 하나의 우리에게 이렇게 깨우침이 되고 약간의 굳어있던 경직돼 있던 우리의 가슴이 조금의 균열이 생기면서 점점 더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새해 나는 필요하고 별 볼 일 없고 별거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훨씬 편해요. 뭐 어디 가서 되게 대단해야 되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뭔가 우아해 보여야 되고 뭔가 지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나 무식해. 나 이런 건 알지만 이런 건 개뿔 하나도 몰라. 나 지저분하기도 하고, 나 속물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도 그냥 다 나의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고, 우리 다 똑같아. 다들 별거 없어. 라고 생각할 때 훨씬 편해진다는 거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네, 좀 주변에 전해주시고 1000명 돌파하면 네, 제가 근사한 선물을 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